헌터 바이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폴리티코가 이런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헌터 바이든의 작년에 2020년 대선 당시에 헌터 바이든을 담당했던 담당 검사가 그 당시에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한참 대선이 진행되고 있던 작년 여름 이야기입니다. 대선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수사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이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제대로 지금 이 수사를 한번 벌여보느냐, 한판 벌여보느냐 아니냐, 이 기로에서 이 검사가 데이빗 와이즈라는 검사입니다.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당시에 고민하다가 자, 우리는 일단 기다려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헌터 바이든이 뭐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했고 러시아에서 어떻게 했고 몇백만 달러가 통장에 들어왔고 이미 의회 조사위원회에서는 그것들이 불법으로 의심이 된다. 송금이 오고 간 그런 통장 기록들 다 공개하면서 이것이 불법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미 이제 범죄 증거가 다 포착이 됐다. 이제는 검찰들이 가가지고 잡아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안 됐죠. 그 이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왜 수사가 안 됐는가 봤더니 이거를 담당하고 있던 담당 검사가 하필이면 델러웨어주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살고 있는 사택이 있는 곳이죠. 집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그 지역에 연방검사장이었는 검찰관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사를 진행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지금 진행이 되어주고 있는.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 수사를 할 수가 있느냐? 못하죠. 현직 대통령 아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새로 바뀌게 되면은 모든 지방에 있는 연방 검찰관들이 다 일괄 사표를 내놓고 신임을 이제 묻는데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과정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 검찰관들이 다 사표가 수리가 됐는데 이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계속 그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그렇죠. 이제 바이든 처음에 연방 검사가 됐을 때는 트럼프한테 지명을 받아서 연방 검사가 됐는데 근데 정권이 바뀐 다음엔 지금 바이든한테 충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돼 버리니까 지금 이제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헌터 바이든 쪽에 변호사로 활동을 했던 댄 라이언스가 이 와이즈가 수사를 감독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1980년대 연방검사를 이미 역임을 했었던 라이언스 변호사는 나는 그가 정직한 저격수라고 생각한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가질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증거가 이끄는 것으로 그냥 가려했을 것이다. 라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전부 다 거꾸로 뒤집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니들끼리 다 짜고 치라. 저놈하고 이야기하면은 뭔가 말이 잘 통하겠구나. 쟤하고 얘기하면 우리가 쿵짝짝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구나. 증거는 필요하면 만들어내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이 분명해 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변호사 측하고 검찰 측하고 서로 짝짝꿍이 잘 맞는 조합이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안 하게 된 것이다. 저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뭐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있는 것이고 전 세계 어디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그 검찰 조직이라는 검사 조직이라고 하는 곳이 이 겉으로는 뭐 공명정대하고 암행어사처럼 활동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정권의 노리개가 되어 있고 정권의 사냥개처럼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보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뭐 더 심한 일도 벌어지고 있죠 지금. 근데 하여간 미국도 결국은 다른 곳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뭐 자괴감이라면 자괴감일까. 이게 굉장히 저희가 지금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소식이 되는 것인데 이런 자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닥터 파우치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솔직하게 정직하게 일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참 어려운 현실이 다가오는 이게 참 부조리한 것이죠. 마샤 블랙번이라는 그 테네시주의 연방 상원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맥스하고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백악관과 법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 아들의 행적에 대해서 거액을 주고 자신의 작품을 사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등 더 많은 답변을 내놔야 한다. 헌터 바이든이 지금 화가로 변신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버지가 대통령 되니까 나는 화가로 짠 해가지고 그림을 쫙 그리는데 그림 그리는 방법도 참 희한하게 그리죠. 마약을 하는 건지 그림을 그리는 건지 희한한 자세로 마약을 들이마시는 것 같은 이 빨대로 그런 자세로 그림을 뭐 그려서 하여간 물방울 그림을 잔뜩 그려놨는데 그 물방울 그림 제일 싼 게 75,000불, 뭐 비싼 거는 50만 불까지 간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작품 수도 많죠. 작품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작품들이 다 팔리고 나면 아마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일 텐데 다 팔리겠죠. 예, 다 팔릴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 마샤 블랙번 연방 상원의원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알고 싶다. 그는 이 그림들을 팔아서 수백만 달러를 벌 것이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 그림들이 무엇을 위해 팔리고 누가 이 그림들을 구입할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예, 고객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공개 안 한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이 미술 작품을 얼마 주고 샀다. 특히 가격 같은 경우는 공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경매에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정확한 정확한 가격을 알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인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 미국에도 많이, 한국에도 많이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붓글씨 해가지고 서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출판기념회, 정치인들 출판기념회 굉장히 많이 하죠. 출판기념회 할 때 가보면은 그 현장에서 붓글씨 한번 멋있게 한번 딱 써줍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그 자리에서 경매 딱 하는데 몇백만 원씩 받죠. 그거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또 억대를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식의 그 묻지마 자금들이 이런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것들 이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저희는 안타까울 뿐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헌터 바이든이 전시회를 저희가 알기로는 뉴욕에서 오늘 10월 달에 전시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시회에서 과연 어떤 자금이 어떻게 흘러들어가는 건지 누가 좀 추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돈들이 정말 제대로 된 작품 활동에 들어간다. 무슨 작품 활동을 어떻게 하길래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긴 뭐 요즘 마약값이 많이 올라갔을 것 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죠.